목사님이 소미의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소미가 이해숙과 고낙준의 딸이라면요? 네, 저도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8회 예고편을 보고 이 이야기가 절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천국보다 복잡한 이 드라마의 숨겨진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그러나 예고편 속 모든 퍼즐 조각이 가리키는 충격적인 내피셜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목사님. 그는 말합니다. 나는 5살에 교회에서 죽었다. 부모에게 버려지고 마지막까지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 누군가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여러분, 7회에서 소미가 갑자기 아기를 안고 싶어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아무 맥락 없이 삽입된 그 장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의 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이가 지금의 목사님이라는 가설이 가능해집니다. 소미는 아이를 낳았지만 폭력적인 남편과 힘겨운 삶 속에서 그 아이를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세상 어딘가로 보내졌고 결국 교회에서 홀로 버려져 죽게 되었죠. 슬프게도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이후의 삶과 죽음을 따로 살아야 했던 모자. 그런데 운명처럼 죽은 뒤 이 천국 같은 곳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미 자신도 이해숙과 고낙준이 젊은 시절 잃어버린 딸일 수 있다는 떡밥.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해숙과 고낙준은 과거 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납치든 유기든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사건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 아이가 거친 환경에서 자라 조폭들 틈에 얽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소미라면요? 이 모든 걸 합치면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이해숙과 고낙준은 부모 세대, 소미는 잃어버린 딸, 목사님은 소미의 아들 즉 이해숙의 손자. 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지금까지 나온 모든 단서들이 이 구조에 들어맞습니다. 이해숙이 목사님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는 장면. 아무리 자상한 사람이라도 처음 본 사람에게 그렇게 할머니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무의식이 아는 겁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다. 내 아이의 아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피로 맺어졌지만 생전에 만나지 못한 이들이 죽음 이후에 비로소 가족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유실된 가족의 재조리. 잃어버렸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 그것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요? 드라마를 보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소미는 순하고 따뜻한 사람인데 왜 자꾸 지옥 얘기가 나올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누군가가 바로 고낙준. 소미는 어릴 때부터 거칠고 어두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조폭 사채업자 폭력 생존만이 목표였던 삶. 그런 삶 속에서 고의는 아니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녀가 얽힌 사건으로 인해 고낙준은 다리를 잃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죠. 고낙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그 순간 소미 역시 삶의 어딘가에서 꺾였을 겁니다. 죄의식 트라우마 자기 혐오. 하지만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스스로도 자신을 벌하며 살았던 인물. 그렇게 죽음 이후 그녀는 지옥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옥역에서 지옥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붙잡습니다. 바로 고낙준. 여러분, 이 장면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고낙준은 그녀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역에서 구해냅니다. 아무 말 없이. 단지 손을 붙잡은 채. 그건 나는 너를 용서했다는 조용하고도 결정적인 선언이었죠. 그 짧은 손짓 하나로 소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야말로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구원은 누군가의 이해와 용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길 하나가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또 다른 한마디가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죠. 소미는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받았기에 지금 이 천국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서사 아닐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소미는 너무 완벽하게 그 집에 어울리는데 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까? 너무 자연스럽게 주방에 들어가고 너무 익숙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때로는 이해숙보다 더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그녀가 누군지 정확히 말하지 않죠. 어쩌면 소미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이해숙의 억눌린 감정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자아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 분리된 자아는 극심한 죄책감이나 트라우마로 인해 무의식 속에 만들어지는 자기 방어적 존재입니다. 이해숙은 어땠을까요? 남편이 불구가 된 이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냉정하고 잔인한 사채업자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괴물이라 부르며 살았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순수했던 젊은 시절의 자신, 분노하고 싶지만 참아야 했던 감정, 되돌리고 싶었던 선택들이 죄책감 덩어리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소미라는 인물로 육체화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미는 이해숙이 하지 못한 말들을 대신합니다. 아이를 안고 싶어. 이 사람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어. 도망치고 싶었어. 마치 이해숙의 속마음이 소미라는 인격을 빌려 드디어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낙준이 젊은 모습의 소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왜일까요? 단순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아니죠. 그는 실제로 소미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미는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 이해숙의 내가 만들어낸 젊은 날의 자기 투영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가 천국처럼 보이는 이 세계. 사실은 이해숙의 임사체험 중에 발현된 뇌 속의 가상 공간이라면 소미는 그 안에서 태어난 분노와 연민, 후회와 용서가 뒤섞인 감정의 인격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나 인간적인 자아의 파편. 하지만 동시에 너무 아픈 진실입니다. 소미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숙이라는 인물 안에 살아 숨쉬는 감정 그 자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미는 진짜 인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일까요? 자, 이제 가장 파격적인 가설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 따뜻하고 정갈한 공간이 사실은 정신병원이었다면요? 에이 설마 싶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장면을 다시 보면 이 가설은 놀라울 만큼 많은 부분과 맞아떨어집니다. 먼저 인물들을 떠올려 봅시다. 이해숙, 가족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은 여성. 고낙준, 이승에서는 불구였지만 천국의 일을 열심히 하는 남성. 소미, 정체를 알 수 없지만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 녹아든 여자. 목사님, 부모에게 버려져 어린 나이에 죽은 과거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들은 말합니다. 여기가 천국이야. 그런데 그 천국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용서를 요구하고 지옥으로 떨어질까 두려워하죠. 이게 과연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일까요? 어쩌면 이 공간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정신과 병동 치료센터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정신적 외상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해숙이 만들어낸 천국이란 공간은 현실을 버텨내기 힘든 그녀가 도피한 심리적 피난처인 거죠. 무의식 속에서 이해숙은 자신이 상처 입히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 천국에 데려와 함께 살게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실제 천국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해숙의 현실 속 망상 안에 존재하는 재구성된 세계. 따뜻하지만 어딘가 어긋난 규칙. 평화로운 듯 계속 불안이 깔린 분위기. 그리고 매번 되풀이되는 죄와 용서, 속죄의 대화. 이건 사후세계의 규칙이 아니라 정신치료의 과정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병동에선 환자들이 잃어버린 가족 후회하는 사건, 과거의 상처를 재구성하여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지금 드라마 속 인물들이 하고 있는 일이 딱 그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천국은 죽은 사람의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치유 공간일 수도 있다고. 이해숙이 이 세계를 끝내 떠나지 못하는 건 죽어서가 아니라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정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일지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이 정말 죽은 자들의 천국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과 상처로 만들어진 천국처럼 보이려 애쓰는 마음의 병실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드라마 속에서 단 한 사람도 단 하나의 사건도 단순하지 않다는 걸 봤습니다. 소미는 고낙준의 인생을 바꿔놓은 가해자이자 이해숙과 고낙준의 잃어버린 딸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이해숙 마음속에 숨어있던 또 하나의 자아일 수도 있었죠. 그리고 목사님, 부모에게 버려졌지만 사실은 소미의 아들이고 나아가 이해숙의 손자일지도 모릅니다. 이 복잡한 퍼즐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단순한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그리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끝내 만나지 못했던 가족, 죽어서라도 이해받고 싶은 감정. 그것이 이 드라마 속 천국을 만든 감정의 재료입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마지막 희망.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놓아주지 못한 죄책감의 마지막 발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드라마의 천국은 어쩌면 임사체험 속 내가 만든 가상의 공간일 수도 있고 아직 치유되지 못한 정신병동의 망상일 수도 있으며 구원받지 못한 감정들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붙잡는 중간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죽은 자들의 공간이 아니라 사랑하고 후회하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들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천국은 죽음 너머 어딘가의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 마음속에 피어나는 아주 조용한 평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이 정말 천국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떠나지 못한 마음속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걸까요? 오늘 분석 어떠셨나요? 진짜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이 상상하고 마음속에 무언가 건드려졌다면 그 자체가 천국보다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내피셜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분석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 더 충격적인 예고편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